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수급 이슈, 그다음에 뭐 부담스럽게 조금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이슈 분석하는 마켓 주민, 오늘은 이슈를 꼼꼼히 짚어주시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셨는데 태형건설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PF 문제 사실 우려가 컸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태형건설이 뭐 이렇게 뚝이 한 군데가 좀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 태형건설이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건지, 왜냐하면 태형건설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거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는 건데요. 그 원인부터 좀 짚어주세요. PF 부실에 대한 우려는 사실 지난해 초부터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예. 사실 새마을 금고 때부터 사실 터진 거고, 레고랜드 사태부터 참고가 터지면서 사실은 워닝 사인을 계속 주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미뤄왔던 거죠. 이 미뤄왔던 것이 이제 본물 터지는 첫 신호가 태형건설이라고 보는데, 정부 입장과 태형건설 입장과 시장 입장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것 같고, 태형건설 입장에서는 대마불사다. 우리가 무너지면 건설업계와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뎌주겠지. 사실 그게 주가로도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몰리게 된 거고, 급등을 하게 된 거고. 어쨌든 태형건설은 전체 보정 채무 규모는 9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걸 좀 분산해 보면 소위 말해서 위험스럽지 않은 채무 보정은 7조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PF 분양률이 75% 미만을 우리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75% 미만만 산업은행에서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그게 1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8일 날 채권단 KDB 산업은행이 태형건설 1차 금융채권협의회 소집 통보서를 보면 전체 9조 5천억 중에서 1조 3천억만 위험스럽더라고 일단 보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저 중에서 옆에 보시면 1조 2천억도 이미 브릿지 보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줄줄이 막혀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채권단에서 보낸 건 1조 3천억에 지금 은행, 정권사, 자산운용사 포함해서 80곳에다가 이 채권서를 보냈는데 저걸 못 막으면 사실은 뒤에까지 다 줄줄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단에서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 태형건설 입장에서는 저걸 가지고 우리 대마불사기 때문에 좀 견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자구안을 발표를 했고,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이나 채권단 측에서 뭐 상당히 좀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런 심정을 내들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자구안 내는 거에 대해서 핵심이 이게 이제 뭐죠? 제가 초대 말씀드린 것 같이 태형건설 입장에서도 과연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까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자구안을 보시면 우선 태형 인더스트리를 매각을 했는데 좀 매각 대금이 2,3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채권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운데 2,300억 다 넣어야지 라고 했는데 태형건설은 1,500억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어디 갔느냐? 알고 봤더니 TY홀딩스로 돈 들어간 거예요. 보정으로.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그 TY홀딩스가 지주사다 보니까 오너 일가들이 전체 지분을 지켜야 되는 TY홀딩스로 돈이 갔다는 것에 일단 굉장히 이건 모랄 해저드라고 본 거죠. 그게 첫 번째 단초가 된 거고, 두 번째는 저기 보시면 불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도 일단 그때는 불이행했습니다. 거기다가 에코비트가 굉장히 값어치 나가는 기업인데 이것도 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핑크스 아이로까지 해결했는데, 저 중에서 채권단이 가장 뿔나게 한 거는 태형 인더스트리에 들어간 이미 자구안으로 들어오기로 한 2,300억 중에서 500억을 따로 빼가지고 태형 홀딩스로 간 게 일단은 가장 불이 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외담대가 있어요. 외담대가 뭐냐 하면 채권단이 무너진 건 좋은데 뭐 건설을 하기 위해서 철근값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미 뿌려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돈으로 저것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들 줄줄이 도산 위기에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거는 워크아웃을 하더라도 오너 일가들이 의지가 굉장히 약하구나라고 아마 채권단에서 뿌려놨고, 이다 보니까 뭐 이백현 금감원장부터 자살 깎게 먹기 아니라 남의 살 깎고 워크아웃 하려고 하느냐라고 굉장히 압박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주말에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아졌죠. 네. 근데 이제 한 주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 태영 쪽에서 새로운 자구안을 발표를 하면서 네. 말씀하신 그 매각대금을 일단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을 집어넣으면서 태영건설에 일단 좀 또 봉합이 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핵심은 그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대금도 있지만 채권단에서 계속 나는 이야기하는 게 사저출연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태영그룹의 핵심이 SBS인데 네. SBS와 TY홀딩스 이 두 개는 사실은 온 일가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네. 뭐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온 일가의 출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였죠. 그 태영그룹 회장이 직접 나와서 TY홀딩스하고 SBS 지분을 담보로 내놓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채권단이 굉장히 수그러든 것 같고, 이제 내일입니다. 11일 날 요걸 가지고 최종 이제 협의를 해서 워크아웃을 갈지 말지를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태영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뭐 TY홀딩스는 조금 이제 관심이 들어가고요. 태영건설의 주가가 우선주 같은 경우 막 급등했고 변동성이 맞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SBS가 어려워지면 SBS 매각 기대감 이런 것들로 올랐다가 아니고요. 이걸 이제 태영그룹에서 SBS의 위상이 중요한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조금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매각 얘기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이제 되게 애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태영그룹에서 SBS 제일 처음에 SBS는 방송통신법상 매각이 불가능하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발 물러선 게 뭐냐면 이번에 어제 말한 게 담보 제공이었어요. 네. 팔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보 제공을 하는데 지금 SBS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36%좀 되는데 이거 시장 가치로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한 2, 3천억, 2천억 정도 보고 있고, TY홀딩스의 지분이 33.7%인데 이게 한 500억, 600억밖에 안 돼요. 합치면 3천억이 채 안 되는 돈입니다. 이건 지금 시장에 지금 시총을 얘기하는 걸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매각하게 되면 몸값은 훨씬 올라갈 거예요. 기념금 프리미엄이 붙겠죠. 예. 그래서 그런지 이거 조건부로 건 거예요. 이게 태영건설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 담보도 빼겠다는 이야기를 걸어서. 근데 어쨌든 채권단 입장에서는 뭐 어째 이러나 저래나 일단 SBS하고 TY홀딩스를 담보를 걸었으니 한번 믿어보자는 입장으로 좀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채권단이 이제 협의해서 워크아웃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날인데 네.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지금 뭐 금융이나 금감원 뭐 이쪽 분위기를 보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쪽으로 완선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내일 이제 요거 채권단의 75%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아까 80여 곳이라 그랬으니까 85곳 중에서 최소한 60곳, 55곳 정도는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건 KDB 산업은행이죠. KDB 산업은행에서 동의를 해주면 아마 동의를 돌아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정해 보시듯이 4월 달까지 기업 개선 계획 작성. 그래서 아까 TY홀딩스하고 SBS의 담보를 4월 10일까지 걸어놨습니다. 네, 4월 10일 담보 일단 보증을 쓴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5월 달부터 개선 계획이 이루어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태영건설 자체도 사실은 꽤 사업을 잘 영위해온 업체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진 건지, 그다음에 태영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해 주십시오.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좀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2조 3,800억이거든요. 네. 그 영업이익도 뭐 977억이니까 지난해보다 오히려 4배 늘었어요. 이미 공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익들이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고, 나머지 이제 문제가 되는 PF 쪽은 여전히 부실이 있다 보니까 저 캐시플로우로 가능하겠느냐는 입장이라서, 사실 매출을 하고 실적하고는 현재 PF 부실하고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개인주주들이 굉장히 투기성이 강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 반통 났잖아요. 반통 나다 보니까 태영건설을 과연 정부가 죽일 수 있을까? 그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라고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는 급등을 했고요. 50% 가까이. 이제 워크아웃이 실행되면 저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네. 어쨌든 개인들이 저는 투기성의 기대 심리에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아직까지 조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다른 건설업계나 이제 금융권 위기로 번질까봐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네.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하세요? 저는 굉장히 위험스럽다. 예. 왜냐하면 지금 4월이라는 기준도 저게 총선입니다. 총선 이후가 되면 예. 이런 부실이 태형 정도니까 이 정도로 정부에서 막았지. 나머지도 정부가 분명히 이복 경감이나 금융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이제는 옥석을 가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옥석 가리는 시기는 봄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형건설 관련된 이야기 점검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